감기 환자랑 비염 환자를 진료를 다 보고 나서 네, 비염이 있으니까 약 잘 챙겨 드세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환자가 나가려는 순간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래서 감기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한 거를 또 물어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염은 뭐고 감기는 뭐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비염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의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염과 감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랑 비염이랑 비교하면서 비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감기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감기는 바이러스성으로 상기도에 감염이 오는 질환을 통칭하는 질환을 그냥 감기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균성이면 안 되고 바이러스성이어야 되고 하기도면 안 되고 상기도에 국한된 그런 호흡기 질환인데, 상기도라고 하면 이쪽 요 언저리에 성대가 있거든요. 성대 1cm 아래 1cm까지 그 윗부분이 다 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코, 입, 그 다음에 목 뒤에 인두, 그 다음에 하인두, 후두, 그 다음에 성대, 이런 게 다 상기도에 속하게 돼요. 상기도에 바이러스성으로 감염이 된 질환을, 호흡기 질환을 감기라고 우리가 통칭을 해서 부르게 되는데, 세균성 감염과 다르게 바이러스성 감염은 막 통증보다는 전신 증상, 국소 통증보다는 열이 나고 몸살 기운 있고 이런 전신 증상 위주로 오는 게 조금 더 흔하고, 세균성처럼 막 농이 막 편도에서 노란 고름이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편도가 막 이렇게 붓고 많이 세균성보다 많이 붓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열나고 전신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보통 바이러스성 감염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상기도에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오는 질환을 감기라고 통칭하는데, 만약에 코에 감염성 병, 우리가 쉽게 코감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감염성 비염이 코에 왔다. 그럼 그거 감기예요. 근데 이제 감염성 비염,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자들이 오면 당신은 비염입니다, 혹은 목 뒤에 염증이 보면 인후염입니다, 혹은 인두염입니다, 혹은 후두염입니다, 이렇게 부위를 특정해서 여기에 염증이 심하면 그 진단명을 붙여드리는 거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기 환자한테 다 감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기에는 일반적인 지식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염증이 특정돼 있는 부위들을 중점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에도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감염이 오면 비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 비염은 다 감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알러지성으로 우리가 코에 염증이 생겨서 재채기가 나고 그러면 그것도 알러지도 일종의 염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러지성 비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랑 비염이랑 이렇게 좀 다른 범주에 있지만, 감염성 비염은 감기에 포함되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코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염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감염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혹은 호상구성 비염 이렇게 다 나누게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염증이라는 것은 뭐냐? 염증이라는 것은 부종이나 발적, 부종은 붓는다는 거고 발적은 빨갛게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사진처럼.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 약간의 이제 열감이 또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징후를 발현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거를 네 가지 주요 징후라 그래서 4대 징후라 해서 다 갖춰지면 좋은데, 임상적으로는 이거 네 개 꼭 다 있어야만 염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여기서 한두 개 부정이 있고 발적이 있다 이 정도면 염증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제 비염이 있으면 코에 염증이 있는 것을 비염이라고 하고, 염증은 코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를 염증이라고 해서 코에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비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비염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비염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냐? 사진을 보시면 다양합니다. 코막힘 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가려움증, 후비루는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각좌, 그 다음에 축농증까지 부비동까지 염증이 조금 퍼지면 두통이나 얼굴 압박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염이 심하면 코골이를 심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알러지성 비염에서는 이제 눈이 가렵다, 눈물이 많이 난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각각의 원인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비염이 생기면 코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이죠. 그리고 히스타민, 뭐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브래디키닌, 인터루킨, 그다음에 호상구 단백질, 서브스턴스 P 뭐 이런 물질들이 뭐 세포에서 염증 때문에 막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각각의 이런 표에 나온 것처럼 각각의 증상들을 주로 유발을 하게 돼서 우리가 비염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어떤 원인들이 주로 비염을 일으키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비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환절기마다 혹은 뭐 통년성일 경우도 있죠. 진먼지 진드기는 뭐 이런 주변에도 항상 있으니까 그런 알러지성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비염이 있고 알러지가 아닌 비염들 이렇게 일단 나누고 시작하는데 왜 이걸 나누냐면 알러지 비염을 진단하는 방법들이랑 뭐 치료 방법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염들 이렇게 있는데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한 진단 방법도 알러지 비염을 진단하는 몇 가지 진단 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누고 진단을 해나가고 치료를 해나가는 데는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요. 비알러지성 비염이 있는데 비알러지성 비염에서 제일 흔한 거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감염성 비염, 코감기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감염성 비염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상구성 비염, 직업성 비염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서적 원인에 의한 비염도 있고 한데 이 비알러지성 비염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호상구성 비염인데 이 호상구성 비염이 타입 2 인플라메이션이라는 타입 2 염증의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타입 2 염증 반응은 우리가 호상구랑 특정 신호 전달 매개 물질이 중심이 돼서 이제 뭐 코 용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유발하는 질환군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용종을 동반한 만성 축농증이나 부비동의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기도 하고 또 요거에 특화돼서 우리가 타입 2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몇몇 물질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따로 빼서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따로 빼서 부르고 또 요 질환은 이렇게 용종이 나와서 계속 긁어내도 자꾸 자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생스러워하는 질환이라서 요 타입 2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특화해서 치료하는 약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빼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염의 원인을 알러지성 비염과 그렇지 않은 비염 이렇게 일단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또 비염을 우리가 나누는 범주가 또 하나가 있죠. 급성 비염이냐 만성 비염이냐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엄밀히 말해서 12주가 넘어가면 이제 만성이고 그 다음에 4주 이내면 급성이라고 부르고 그 사이를 이제 아급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당신은 4주 1일이니까 지금부터 아급성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고 환자가 예를 들어 저한테 처음 초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부터 뭐 비염을 오래 앓았고 계속 이 시즌만 되면 뭐 이런 증상이 있고 코 용종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만성 비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간에는 딱 유연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진단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급성과 만성 요거를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4주냐 12주냐 이 기간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증상으로부터 인해서 고통받았느냐 그 기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이제 비염으로 왔는데 한 3, 4일 고생했어요. 뭐 콧물 나고 코 막히고 한 3일 됐습니다. 이런 환자를 데리고 당신은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뭐 저는 지금 뭐 사는 동안 계속 코가 제대로 숨 쉬어본 적이 없고 계속 코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나이가 뭐 20대 중반인데 합의각계가 이렇게 많이 부어있고 저는 항상 코가 막혀서 이게 항상 부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셨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권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급성과 만성을 우리가 나눈 이유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염의 정의와 그리고 증상, 원인, 그 다음에 비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비염에 대해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